텅 빈 공간이 점점 늘어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지금 지도에서 아예 사라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한 지역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대담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어요. 바로 한 사람이 두 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건데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89.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2021년에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의 수입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에 무려 89곳. 이 지역들은 말 그대로 이대로 가면 사라질 수 있다고 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곳들이에요. 위기의 규모가 확 와닿죠. 사람이 떠나면 뭐가 남을까요? 바로 빈집입니다. 그 물리적인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전국의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남은 빈집이 무려 13만 4천 채에 달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 이건 지방 소멸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등장한 게 바로 복수주소제입니다. 한 사람이 딱 하나의 주소만 가질 수 있다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원칙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복수주소제의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소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내 메인 주소 말고 또 다른 세컨드 홈을 공식적인 내 부주소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 정책의 바탕에는 생활인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깔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인구를 단순히 주민등록 기준으로만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시골집에 내려가서 지내는 도시 사람, 아니면 요즘 유해라는 한 달 살기를 하는 청년처럼요. 그 지역에서 실제로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을 공식적인 인구로 보려는 시도인 거죠. 사실 이 아이디어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이후에 정부 부처가 검토하고 국회에서도 연구를 하면서 꾸준히 이야기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25년 정부의 공식 추진 과제로까지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생각 드시죠? 에이, 설마 진짜 지방에 2번째 집을 살까?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2번째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조금 줬거든요. 그랬더니 1년 만에 서울 사람들이 강원도 평창에 산 주택이 145% 넘게 폭증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적절한 유인책만 있다면 도시 사람들을 지방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사실 이런 고민 우리나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선진국들은 여러 곳에 거주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2개 주소 등록을 의무로 하고 그 대신 2번째 집에 제2거주지세라는 세금을 매겨서 지방 재정에 기여하게 만들어요. 일본은 좀 다른데 주소를 2개로 하진 않지만 두 지역 거주라는 개념을 정책적으로 팍팍 밀어주면서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삶을 지원하죠. 프랑스는 워낙 세컨드홈 문화가 흔하니까 세금 제도를 통해서 주 거주지와 부거주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혜택과 의무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복수주소제라는 게 과연 소멸하는 지방을 살릴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동시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낳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슬라이드가 논쟁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 경제를 살릴 생명선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그냥 명문 학군 노리는 위장전입 합법화해주고 부동산 투기하라고 판 깔아주는 거 아니야? 하고 강력하게 우려하는 거죠.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일단 공식적인 인구가 늘면 정부 교부금 같은 지원도 늘어날 거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돈을 쓰니까 지역 경제도 살아나겠죠. 또 실제 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니까 행정 서비스도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고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삶의 방식에 더 많은 선택지가 생기는 거고요.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공식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서 교육이나 부동산 쪽에서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반대론자들이 콕 집어서 걱정하는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역시 가장 우려하는 거죠. 위장 전입을 합법화시켜서 생길 학군 문제. 둘째,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집값만 잔뜩 올려놓고 정작 원래 살던 현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 셋째, 이걸 하려면 주소 기반의 모든 행정 시스템을 다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 엄청난 비용과 혼란은 어떡할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결국 돈 많은 부자들만 좋은 정책 아니냐라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기대하는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우려되는 부작용은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이 바로 이 3단계 로드맵입니다. 무작정 전국에 다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인구 감소 지역 몇 군데를 정해서 2, 3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서 데이터를 쌓고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철저하게 분석해서 보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검증된 모델을 바탕으로 안전장치를 갖춰서 아주 천천히 확대해 나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드맵이 성공하려면 지금 보시는 이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주소는 아무데나 둘 수 없고 딱 지정된 인구 감소 지역에만 허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군이나 투표, 병역 의무처럼 민감한 권리는 무조건 원래 살던 주 주소에만 묶어두는 거죠. 또 독일처럼 세금을 내게 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게 하거나 정말 거기서 거주하는지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사람에게 2개의 주소를 허용하는 이 파격적인 실험, 과연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구원할 마스터 플랜이 될까요? 아니면 의도치 않게 새로운 편법과 불평등을 낳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아마 그 답은 우리가 이 제도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고 또 얼마나 철저하게 부작용을 막아내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